이슈 옥타곤 박지원입니다. 내일이면 설 연휴가 시작되지만 마음 편히 명절을 맞을 수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추운 거리로 내몰린 ASA 전주공장 노동자들의 이야기인데요. 이들은 회사의 노조 탄압에 맞서서 넉 달째 천막 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난 연말에는 한 이주 노동자가 작업 중에 숨지는 사고까지 발생했는데요. 이 회사에는 어떤 일들이 있어 왔던 걸까요? 팬미닛 리포트에서 취재했습니다. 한 해가 저물어가는 지난달 30일. ASA 전주공장 정문 앞에서는 전날 새벽 급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외국인 노동자의 추모제가 열렸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품이 된 그의 신발 앞에 헌화를 하는 사람들. 대체 이 공장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자동차 휠을 만드는 ASA 전주공장. 12월 28일 날 주죽이 보면 이재기라는 게 있습니다. 이재기 안에 또 리프트가 있는데 리프트는 상하로 작동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분에서 이주 노동자가 있었어요. 그쪽에서 옆에 있는 작업자가 일단 밑에를 확인 않고 아무것도 없는지 알고 눌러가지고 올라온 사고입니다. 2019년 12월 29일 새벽 2시 야간 작업을 하던 중국인 이주 노동자가 리프트에 몸이 끼이는 끔찍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곧바로 출동한 구조대의 조치를 받은 이주 노동자. 하지만 그는 병원으로 옮겨지기도 전에 숨이 멎고 말았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 이주 노동자들을 안전교육도 없이 업무에 투입해 생긴 참사라는 노조원들. 회사에서는 교육을 시켰다고 하는데 한국말로 해도 전혀 알아듣지도 못하는 사람들인데 현장에 어떤 대처에 대한 교육 하나 받지 못하고 그러고 나서 현장에 투입된 상황에서 일어난 사고거든요. 제작진은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완주경찰서를 찾아가 수사 상황을 들어봤습니다. 작동 버튼을 잘못 눌렀던 외국인은 우리가 피의자로 입건해서 조사 중이고요. 그다음에 회사 관계자들은 차후 계획에 맞춰가지고 조사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회사 측은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이주 노동자들에게 제대로 된 안전교육을 시행해 왔을까? 한국말이 전혀 안 되니까 우리도 통역으로 해서 조사를 받았고요. 안전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회사에서 얘기를 했는데 의사소통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조사가 아직 덜 이루어져가지고 말씀 못 드리겠어요. 이주 노동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해 왔다고 주장하는 회사 측. 하지만 실제 근무를 했던 직원들의 말은 달랐습니다. 교육 받았다고 서명하라고 아침에 출근하면 그냥 개별적으로 사인하라고 이렇게 회사에서 내밀긴 하거든요. 회사 창립 때부터 있었는데 단 한 차례도 안전교육을 받아본 적이 지금 없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따라 사업장의 안전교육은 의무적으로 진행되어야만 하는 상황. 사무직 경우에 매분기 3시간 이상을 교육해야 되고요. 사무직 외에 근로자는 6시간 이상. 사업장이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이런 것들, 법들을 잘 이행을 하고 있는지를 보는 거죠. 하지만 법적 의무사항인 안전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으며 노동자들은 화상을 입거나 기계에 부딪히고 끼임으로 인한 손가락 부상과 같은 크고 작은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었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사고 이후 제대로 된 보상조차 받지 못했다는 직원들. 공상 처리를 해도 치료비도 제대로 못 받고 한 번 병원을 가는데 아마 몇십만 원씩 나오니까 개인 부담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이 공장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제 보전반 작업이었어요. 그 부위가 고장이 나가서 수리를 하고 있는데 모르고 위에서 밑으로 눌러버린 거예요. 그것을. 지난 2015년에도 유사한 사고로 작업자가 장파열이라는 중상을 입었던 겁니다. 노동조합하고 회사하고 이제 대처 상황이다 보니까 회사에서는 이제 외주 인력들을 고용을 해가지고 회사에서 대처 인력으로 회사를 이제 돌아가게끔 그렇게 했던 상황이거든요. 사측의 부당 노동 행위 역시 참사 원인으로 지적하는 노조 조합원들. ASA가 노조의 파업 인력을 대체하기 위해 작업이 익숙하지 않은 이주 노동자들을 단기 계약직으로 고용한 뒤 위험한 현장에 투입해 생긴 일이라는 겁니다.
노조가 결성된 이후 회사 측은 노조 간부 4명을 부당 전적하고 용역을 고용해 이들의 회사 출입까지 막아왔습니다. 노조 설립을 하고 이제 우리가 대체적으로 이제 회사하고는 이렇게 해야 된다. 직원들하고 소통하고 있는 사이에 회사에서 부당 전적을 보낸 거예요. 지난해 8월 1일 노동자들이 근로환경 개선을 요구하며 노조를 설립하자 사측은 사전에 어떠한 협의도 없이 노조 간부를 김제 공장으로 전출시킨 것. 참 참담했죠. 정말 이 회사에서 죽어라고 일만 하고 있다가 이제 우리들의 목소리를 좀 내자고 노동조합을 만들고 거기에 이제 가입했다는 이유로 그냥 위에서 내려온 지침이니 그거에 따라라. 너한테 해줄 말 없다. 부지회장을 포함 총 4명의 노조 간부들이 사실상 해고를 당한 겁니다. 회사 측의 부당한 처사에 맞서고자 했던 노조원들. 하지만 돌아온 현실은 10년이 넘게 매일같이 출근해온 회사 출입문조차 통과할 수 없는 처지였습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다는 노조원들. 누구나 해고가 돼보면 집에다가 돈을 못 갖다 주는데 마음이 좋을 리가 있습니까? 어떻게든 버텨보자 하면서 긴 시간 같이 한번 지회를 지키고자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노조원들은 그동안 수차례 회사 측에 근무 환경 개선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저희가 이제 주조 작업이다 보니까 한여름에는 50도 이상까지 막 올라가는 현장이거든요. 환기가 안 되면 그 열기가 계속 맴돌아요. 비가 많이 온 날 천장에서 비가 장난 아니겠어요. 주주주 확 떨어져요 막. 그게 이제 전기 시설로 연결돼 있는 부위에 떨어지면 아무래도 감전사고에도 위험이 있다 보니까 눈으로 보고도 믿기 힘들 정도의 비가 쏟아져 들어오는 공장 안. 금속을 녹이는 불기둥 앞에서 온몸이 땀에 젖은 채 작업을 하기 때문에 탈진으로 쓰러지기도 했지만 휴식조차 쉬이 허락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몸이 좀 힘들다 그러면 밖에 나가 좀 쉬는 식으로 그렇게 쉬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 수시로 쉬는 시간마다 와가지고 사장이 휴게실 문 열어보고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왜 인원 감축을 왜 못하냐. 또 공장 내 대기 환경 측정 결과를 공개하지도 않고 법적으로 유해물질 노출 작업자가 받아야 하는 특수 건강 검진조차 받지 못한 노동자들. 욕하는 것은 다반사고 자기들 술 먹으면 현장에 있던 직원들이 나가서 대리운전을 해줘야 돼. 심지어 회사 간부의 갑질도 비일비재했다는 노조원들. 심각한 문제는 더 있었습니다. 공장의 책임자가 여직원들의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지속적인 성추행을 해왔다는 겁니다. 입사를 했으니 밥 한번 먹어야 되지 않냐. 술 한잔 하고 나오면 우리 저기 가자. 이제 가슴에 손 넣는 거는 일사하고. 퇴사 이후 서로 가정을 지켜가며 만나자고 말하며 식사 도중 취직을 시켜주겠다며 모텔을 가자고 했습니다. 노래방에서 여자 화장실을 혼자 들어갔는데 상급자가 따라 들어와 몸을 만지고 가슴에 손을 넣으려다 소리를 지르니 멈추었습니다. 나한테 술 한 잔 사줘봐 편하게 먹고 살게 해줄게 라는 등 막말을 일삼기도 했습니다. 이런 일로 또 어려운 생활이 또 더 어려운 생활이 되지 않을까 그런 공포심에 누구한테 말할 수도 없고. 지난 2012년부터 16년까지 회사 간부가 여러 명의 여직원을 성추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도내 여성 단체들은 회사와 가해자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성추행 의혹에 대해 사측은 어떤 입장일까? 가해자로 지목된 책임자에게 전화를 걸어본 제작진. 예, 안녕하세요. 저 전주 MBC 작가 김선혜라고 합니다. 전주 MBC라고요? 예. 거기서 왜요? 그 성추행 의혹에 대해서 입장을 좀 듣고 싶어서 전화를 드렸는데요. 저는 할 말 없습니다. 끊습니다. 할 말 없으세요? 노조 측에 따르면 회사는 가해자로 지목된 책임자와 피해자를 분리시키지도 않았고 심지어 여전히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상황. 또한 수많은 하도급 업체들 역시 회사와 거래 과정에서 적지 않은 피해를 봤다고 이야기합니다.
물가가 예를 들어서 인건비가 몇 년 동안 계속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시작했을 때부터 변동 없는 단가라고 친다면 오히려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페널티, 전략에 대한 페널티만 자꾸 그것도 강화가 되고 그런데 그걸 어떻게 감당해요? 돈 들어간 시설이고 뭐고 있는데 다 배제고 생산이 우선이에요. 가동되는 와중에 해야 되는 걸 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기계를 세워야 된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죠. 지난 12월 한 달 산업 현장에서 목숨을 잃은 노동자는 총 53명. 주로 떨어짐, 끼임, 물체에 맞음 등 안전사고 비중이 높은 상황. 한편 고용노동부는 광주 고용노동청과 함께 ASA 전주공장에 대해 산업안전특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제작진은 ASA 전주공장을 둘러싼 모든 의혹에 대해 사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회사를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잠시만요. 혹시 촬영하는 거 협의 받으실 때 때문에 그랬어요? 이내 제작진의 출입을 통제하며 가로막는 회사 측 안전요원. 지금 정신이 없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뭐 인터뷰를 응하기에는 솔직히 시간이 없을 것 같고요. 잠깐이라도 조금 이야기하실 수 없나요? 좀 어려울 것 같긴 한데 제작진의 거듭된 정식 인터뷰 요청에도 ASA 전주공장 측은 끝내 인터뷰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회사 대표에게 직접 통화를 해보기로 한 제작진. 지금 뭐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인터뷰는 좀 하기 좀 어렵고 지금 뭐 현재 여러 가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갖고 그런 경황이 좀 없어서 그러니까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결국 ASA 전주공장 측이 보내온 서면 답변지. 노조 탄압과 근무 환경 개선 문제는 노조와의 대화를 통해 해결해 나가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또 성추행 사건은 사실 무근이라더니 이내 2013년에 발생한 일이라 상세한 내용을 알 수 없다는 모호한 답변. 벌써 5개월째 사측을 상대로 천막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노조원들. 추운 날씨 속에서 몸도 마음도 지쳐만 가지만 오늘도 이들의 허한 속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은 컵라면뿐입니다. 저희가 여기에서 요리도 해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주식으로 먹을 수 있는 게 라면이다 보니까 정말 냄새만 맡아도 싫어질 때까지 도저히 못 먹을 정도까지 라면만 먹었어요. 따뜻한 밥 한 끼조차 편히 먹지 못하지만 길 위의 투쟁을 멈출 수 없다는 사람들. 노사 간의 대화도 진척이 없는 것이고 공장 운영도 정상화가 되고 있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노조 인정을 위해서 투쟁할 것이고 새해에도 일터로 돌아가지 못한 채 추운 길 위에서 뜨겁게 투쟁하고 있는 노조 조합원들. 이들이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 노동자의 권리인 노동조합 등장하시고 하루빨리 교섭을 정상적으로 마무리하고 현 상태 대립관계를 마무리 졌으면 좋겠습니다.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 그런 거죠. 저희는 다른 건 뭐 원하는, 바라는 건 없어요. 노조 탄압과 탈퇴 회유.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터널 속에서도 이들이 투쟁을 멈출 수 없는 이유. 가족들을 지키며 안정적으로 일하고 싶은 마음 때문일 겁니다. 노동자들이 존중받는 일터. 이들의 바람은 크지 않습니다. 오늘 출연자분들 소개합니다. 일단은 이런 불의의 사고가 어떻게 발생하게 된 것인지 좀 이야기해 주세요. 네, 그 사고는 12월 29일 새벽 2시에 ASA 완주공장 주조공장에서 발생을 했고요. 돌아가신 분은 40대 중국인 인주노동자 분이시고 주조공장 내부에 리프트가 작업물을 이송하는 작업이 있습니다. 근데 이 리프트에 끼어서 사실은 협착돼서 돌아가신 상황이고요. 이분 같은 경우 10월 말 이후에 채용이 되신 분이거든요. 네. 사실상 저희가 보기에는 노동조합의 파업이 예고되는 상황에서 쟁의행위를 막기 위해서 대체 인력으로 투입을 이렇게 한 거다라고 좀 주장하는 부분들이 있었고 노조법상으로도 대체 인력은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투입한 것 자체도 문제고 이렇게 투입된 분들이
안전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라는 게 뭐 이미 수사 결과에서 좀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사고가 난 것은 이 주조기가 있으면 그 밑으로 이분이 들어가신 거거든요, 사실. 그러면 일단 전원을 끄고 전원 장치에 대해서 시간 장치를 확인을 하고 감독자가 옆에서 있는 상태에서 그 밑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매뉴얼대로 지켜지지가 전혀 않은 거죠. 지금 이 ASA에서는. 비슷한 사고가 예전에도 있었다면서요? 네, 2011년과 15년에 있었고요. 11년에서는 작업자가 사망을 하는 일이 있었고요. 2015년에는 이번에 돌아가신 분의 동일한 작업 과정, 리프트 과정에서 압착돼서 장이 파열되는 중상을 입은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도 그 두 분이 그렇게 사고가 났을 때 현장에 한국인 현장 책임자가 없었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계속해서 사망사고나 중상의 노동자들이 발생이 되는데 거기를 그렇게 단기직 분들한테 맡겨놨는지 이거는 사실은 사고가 아니죠. 사실은 이거는 예견된 인재고 이제 심지어는 기업에 의한 살인이라고까지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충분히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사고를 사실은 뭐 예방하는 게 최선이겠지만 일단 불의의 사고가 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보통 좀 개선하고 보완하고 이런 움직임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부분들은 좀 개선이 그동안에 이루어지지 않았나요? 그 2011년에 주조기 사망 사고 이후에는 안전 센서를 달았습니다. 네. 근데 그때 단 안전 센서가 지금도 그대로 점검과 교체 뭐 이런 거 없이 남아 있고 사실상 실질적으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게 이번에 사실은 뭐 감독 중에 드러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현장 노동자들이 계속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노동부 전주시청에서 초기 대응은 그래도 전 잘했다고 봐요. 그 어떤 부분이냐면 사고가 난 게 1공장 주조기잖아요. 근데 작업 중지 명령을 사고가 난 2공장 주조기 8대에도 같이 일단 작업 정지 명령을 내린 거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특별 감독이 들어간 것은 완주 공장으로 14명 근로감독관이 투입이 된 건데 사고가 안 난 ASA 김제 공장도 익산시청에서 일단 자율적으로 점검은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앞으로 어떤 정도의 벌금이 나올지는 저희가 유의 깊게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ASA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이런 사고뿐만 아니라 실제로 노동 환경이 너무나 열악해서 뭐 유해 물질이 분명히 발생되는데 그 유해 물질이 뭔지도 알려주지 않고 그리고 보호구나 환풍 시설도 엉망이고 제가 듣기로는 뭐 절단 사고가 났는데 제대로 조치를 안 해줘서 절단한 손가락을 갖고 이 노동자가 자기가 자기 손으로 운전해서 병원을 갔다는 얘기까지 들었어요. 그러면 평소에도 얼마나 이 기업이 노동자들의 어떤 건강과 안전에 대해서 등한시한 기업이었나 그런 걸 알 수 있더라고요. 이번에 이슈가 된 건 뭐 안전사고라든지 근무 환경 열악 이런 문제지만 사실 그 언론 보도를 찾아보니까 그전에도 부당 노동 행위라든지 뭐 성추행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로 구설수에 올랐던 기업이더라고요. 일단 노조가 만들어진 게 8월 1일입니다. 현장 노동자 거의 전원이 대부분이 가입을 해서 시작을 했었는데요. 교섭 절차를 요구하면은 바로바로 시행을 해서 해야 되는데 추석 지나면 할게요. 막 이런 식으로 사실은 노동부나 지방노동의 판정에 대해서 전혀 수긍하지 않고 무시하고 이런 행태들 계속 보여왔었거든요. 이 부분들이 정말 한마디로 얘기하면 노조를 인정하지 않는 거고 노조를 파괴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상황들이었습니다. 그 전국적으로 노조 파괴와 관련된 악명 높은 기업은 유성기업이나 가불 오토텍 같은 경우를 예를 들 수 있습니다. 그전에는 호남 쪽에는 좀 없었어요. 근데 저는 ASA가 어떤 호남의 어떤 그 기업들의 명맥을 이을 가능성도 있겠다 봅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이렇게 단기간에 탄압할 수가 있죠, 이렇게? 저는 그게 좀 궁금해요. 그러기도 하고 이제 거기에 이제 현장 관리자가 끊임없이 거기서 일하는 여성 노동자들을 성희롱하고 성추행했었어요. 기가 막힌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처벌이나 징계를 한 게 아니라 오히려 이 현장 가해자하고 피해자를 분리시키지도 않고 이게 어떤 자기 사유의 어떤 왕국처럼 운영을 하는구나. 그렇지 않아도 사실 노조 조직률이 낮은 편인데 이런 소식 들으면은 설립하고 노조 활동하기가 더 무섭고 어렵겠어요. 네, 뭐 국내 노조 조직률은 11%라고 이제 그나마 이제 좀 최근에 늘어나긴 했죠. 최근에 많이 좀 늘었는데 늘었음에도 아예 노동조합조차 엄두조차 낼 수 없는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 같은 경우의 문제들이 훨씬 더 심각하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안타까운 것은 이런 납품을 하는 하청업체들이 대기업의 눈치를 보면서 사실은 노조가 있는 하청업체, 노조가 있는 납품업체들을 대기업들이 선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대기업이 그런 노조 탄압에 암묵적인 어떤 그런 가이드라인을 주는 건 아닌가 이제 이런 씁쓸한 생각도 해보게 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어찌됐든 사람이 죽었으면 회사는 더 이상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예. 올해가 2020년인데요. 예전에 2020년이면 세상이 또 많이 바뀌어 있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또 시대의 변화나 흐름이 우리 기대만큼 이렇게 빠르진 않은 것 같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